달라방 정보 큐, 교통 이슈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앞서서 TVN 긴급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린대로 덕진광장에서 경기장 사거리 방향 지하보도 부근 2, 3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 간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안 되고 있어 이 구간 정체된다는 임민준 통신원 제보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 레몬법과 음주 사고 관련 소식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자, 레몬법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렇죠.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레몬법은 결함 있는 자동차와 또 전자 제품들을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 보상하도록 규정했던 그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요. 1975년 제정됐다고 합니다. 발의자인 상원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또 하원 의원 존 모스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 모스 보증법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내년부터 레몬법이 시행됩니까? 네, 지난달 1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심의가 의결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인 소비자보호법이 가동됩니다. 영미권에서는 단 오렌지인 줄 구입을 했더니 맛은 신맛이다, 그래서 레몬이다, 이것을 비유해서 하자 상품이라고 지칭한 것이 유래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핵심은 안전과 직결되는 불량차를 교환이나 환불하는 데 있고요. 한국형 레몬법은 새 차인데 주행 중에 엔진이 멈추거나 또 동일 고장이 계속 반복될 경우는 다른 차로 교환하거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보장법입니다. 이 제도에 화재 보상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역시 그리 녹록한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BMW 화재가 계속되면서 이제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징벌적인 처분 수위도 높아졌고 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것하고 레몬법 시행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뭐 엄밀히 따지면 뭐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일단 5배 높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한마디로 나약한 현 제도를 한층 강화한 건데요. 형식 승인이 사라진 자리를 차지했던 그 은밀한 그런 자기인증제 허점 때문에 현재 그 수많은 결함이 소비자를 궁지로 몰아넣고 위험과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레몬법과 연동이 된다면 더 큰 효과가 바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정부 결함 소명 책임을 제작서로 일단 전환하는 것이 그 이번에 징벌적 그 손해배상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만일에 거부를 할 경우는요, 강제 리콜과 가태료에 대한 부과 등의 이번 개정안 발표 대표 발의는요, 내년 레몬법 시행에서 과연 어떤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지 귀추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교통위원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사고 제보를 좀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후속 제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7시쯤 백제대로 효자광장에서 곰솔나무 사거리 쪽으로 하이마트 사거리 2, 3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사고가 났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사고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네. 교통위원님. 네. 네, 아무쪼록 이런 법들이 자동차 소비자 권리 강화 의미 속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또 보상 차원에서 교환된 차는 취득세가 면제된다면서요? 네, 신차 교환 때 면제되는 취득세를 제세 공과금으로 정리를 했고요. 또 교환과 환불을 중개하는 기준은요, 자동차 안전, 즉 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50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 사항을 보게 되면요, 중재와 제작 결함 심의에 필요한 기술 지식을 갖고 있는 보유 전문가들이 2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 후에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인증 기간을 계약서에서 어떻게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그 위용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계약서 내용은요, 상대적으로 중요한 핵심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 레몬법이 연동이 잘 돼가지고 네. 정말 그 억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확실히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주 사고 관련된 소식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난 2일 밤 부산에서 만취한 화물차가 사고 후 도주하자 30여 분간 약 43km를 뒤쫓은 도주와
경찰에 또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찰자 4대와 협공한 시민 차량에 에워싸인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0.165%였고요. 네. 또 타이어가 터져서 날아간 것도 모를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만취 20대 여성 운전자가 있었는데요. 만약 이 운전자가 불의의 역주행 사고를 냈다면 인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뺑소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엿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네네. 또 최근에 음주 뺑소니로 2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소식도 전해주세요. 네. 그 늦은 밤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가장이 음주 뺑소니 차에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두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던 이 젊음이 이 사고로 알려져서 좀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시 서구교차로 사고 현장 주변에는요, 당시 안전모와 충격으로 부서진 차량 파평 등이 남아 있어서 뺑소니범을 추적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1%인 만취 상태에서 마주오던 차량에 부딪혔고 약 3m 정도 튕겨진 흔적은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사고도 있었습니까? 네, 지난 5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4% 음주 상태에서 낸 울산 남부 고속도로 삼거리 교차로 인사사고인데요. 10월 말 이런 음주 운전 뺑소니 운전자에게 징역 6년 시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법정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또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 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음주 뺑소니 판사들은 벌금과 감봉 처분을 받고 또 같은 식구인 법원 공무원은 해임된 이상한 논리와 잣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몬법과 음주 관련 사건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의 도움 말씀이었고요.